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멜라니 클라인이 우리 인격 발달의 두 개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한 이유는 한 번 발달했다고 그래서 그 지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남아있다는 입장 때문에 마치 지층이 한 번 형성되면 아래에 있는 층 위에 다른 층이 쌓인다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층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다고 설명을 하죠.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고 하는 게 이때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분할해서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그것도 아주 좋은 대상과 아주 나쁜 대상 이 둘로 분열시켜서 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으로 대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나쁜 대상이라고 하면 아주 나쁜 대상이니까 그게 편집적인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편집적인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투사의 동일시가 일어나거나 투사가 일어나는 게 자기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대상이 있거나 대상과 관련된 정서가 있거나 할 때는 외부에다가 투사함으로써 자기 자체 안에서 비워내는 거죠. 그런데 이론이 그렇게 명료하진 않은데 어떤 때는 자기의 좋은 자기 혹은 좋은 대상을 투사하기도 한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어느 게 투사될지 알 수 없겠죠.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런 상태에 있던 분이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간다고 하는 것은 대상을 통합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길티 필링이라고 하는 게 길티 필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에서 박해받을 것 같은 박해적인 불안, 그러니까 무서운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무언가를 잘 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은 우울증의 불안이라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해적인 대상으로부터 자기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박해받을 것 같은 두려움,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인데 그 자체가 그냥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계속 공격받을 때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뭔가를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때 느끼는 것은 어떤 면은 그걸 죄책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프로이드식으로는 그걸 죄책감이라고 볼 수 없어요. 멜라니 클라인 입장에서는 아주 초기에 원시적인 초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는, 박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정서라고 한다면 어쨌든 처벌받기는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처벌받는다는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겠죠.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그때 느끼는 우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통합된 자기가 아니어서 아주 형편없는 자기가 되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자기로 느껴진다. 무가치한 자기. 무가치한 자기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그다음 나한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무조건 처벌받는 대상이라는 이런 거죠. all bad self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이게 보통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아주 초기에 아이들이 느끼는 정서인데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처벌받아도 꼼짝도 못하는 자기, 헬플리스한 자기죠.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가 처벌받는 것을 봐서 뭐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게 무슨 합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처벌하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자기가 들어주지 못한 거지 결국.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끼는 게 이게 극단적인 형태의 우울감이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대상에 대해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양심이라는 것하고 이게 처벌하는 마음, 자기를 처벌하는 가혹한 어떤 자기 처벌 경향, 이게 슈퍼이고인데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 마음을 초자아라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초자아는 대상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양심과 구별됩니다. 프레스 포지션에 가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나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판타지 속에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살해하고 없애버렸던 그 대상이 나중에 보니까 무조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올굿인 좋은 대상하고 같은 대상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 멜라니 클라인이 큰 기여를 한 게 이 두 가지 포지션이 있다는 얘기 항상. 그런데 이 포지션은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어렸을 때는 PS 포지션에서 D 포지션으로 발달하는 걸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런 아주 초기로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클라인의 제자들은 그렇게 빠른 시기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기보다 그 시간은 그렇게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 범위 내에서 현재 분열자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갈 만큼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보면서 그 시기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그건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 관념적으로 이 두 포지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여라는. 그 시기적으로는 어느 사람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이게 나타날지는 각각 다르지만 이 편집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우울적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의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PS 포지션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사이카틱한 환자나 보드라인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발달 심리학으로 보면 일단 우울적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환경이 나빠지면 다시 PS 포지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포지션이 어느 시점에서 D 포지션까지 갔다가 다시 PS 포지션으로 오는데 이거 자체를 클라인의 제자들은 어떤 비유를 쓰자면 우리가 큰 주차 시설에 가면은 1층, 2층, 3층, 4층 있잖아요. 그럼 차는 그냥 똑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 같지만 높이는 올라가잖아요. 그래 발달이 여기서 나선형으로 발달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순환된다고 하지만 발달이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발달적인 관점과 어떤 면에서 순환적인 관점을 같이 동시에 이해를 해야 인간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운 환자들 경우에 이 두 가지 포지션이 오고 가는 것을 만나게 되죠. 이제는 좀 고마운 줄도 알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다시 또 똑같이 공격하는 대상으로 가고 평가절하하고 하는 이런 방어 형식으로 되돌아가는데 그렇지만 또 돌아오는 시간이 좀 빨라지죠. 그래서 D 포지션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점점 나아지는 거죠.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지루한 과정을 가는 거죠. 이 발달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 현상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도 PS 포지션과 D 포지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성적으로도 성숙한 영성인지 아닌지를 이 두 가지로 봐야 되네요. PS 포지션에서 보는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근데 D 포지션에 가면 통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지만 어쩔 때는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면 나를 처벌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그 개념들이 통합되는 개념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영성적으로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무조건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각각 너무 분열해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통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 정신분석 얘기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 통합하고 같은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PS 포지션에 있는 분들은 계속 기적을 쫓아요. 미래클에서 걸 찾는. D 포지션에서 영성을 사는 분은 하나님의 도움과 또 본인 스스로가 성장해 나가야 될 자기 역할까지도 함께 감안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엄마가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대부분 하고 필요하면 엄마가 지켜봐주는 정도로 이렇게 단계가 바뀌는데, 신앙의 성숙 과정도 아마 목사님이 보시면 이렇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떤 분은 무조건 자기 기도하면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끼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지만 내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에 대한 성찰과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이런 거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